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시는 지금 시각 10시 45분 57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문화를 통해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이죠. 세계 문화살롱 오늘도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칸 영화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작품 기생충이 기립박수 받았다. 이런 뉴스들 아마 다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기생충은 봉준호 감독의 5번째 칸 영화제 초청작인데요. 칸 영화제 관객들은 기생충을 보고 8분 동안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기립박수는 그렇게 희귀한 일은 아니니까요. 쳐줘서 이제 고맙긴 한 건데. 네. 아무튼 좋은 일이죠. 그래서 이 봉준호 감독은 관객들에게 와주셔서 감사하고 밤이 늦었으니까 집으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그제서야 이제 기립박수가 그쳤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네. 근데 봉준호 감독이 나중에 언론 인터뷰에서는 배가 너무 고파서 집에 가자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봉준호 감독은 촬영장에서도 밥을 안 주면은 촬영을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그러는데요. 아, 그런가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다운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봉준호 감독은 이 영화를 또 스스로 좀 이상한 영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평단하고 관객의 반응이 모두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생충 제목만 들으면 사실 좀 내용이 감이 안 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기생충이라고 할 때는 과거에 봉준호 감독의 영화 괴물 이런 걸 떠올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지금 드러난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 실제로 기생충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용이 밝혀진 거는 온 가족이 백수인 집에 이제 아들이 뭔가 이제 학력을 위조를 해서 부잣집에 과외를 하러 가는 걸로 시작해서 이 가난한 가족들이 어떤 부잣집에 뭔가 이제 빌붙는 그런 얘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협소하고 열악한 이 반지하에 있는 그 집하고 그다음에 부잣집인 크고 아름다운 집 이런 공간의 대비를 통해서 이걸 이제 빈부격차를 드러내는 장치로 활용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 부자 그리고 빈자 이렇게 각자의 공간에 있을 때는 서로를 인식하기가 이제 쉽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간을 서로 이제 침범하게 됐을 때 이제 일어나는 일을 현미경으로 보듯이 이렇게 보여주는 영화다라고 또 봉준호 감독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한국적인 맥락이 있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문화권 사람들은 좀 이해하지 못할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고도 하는데 네. 오히려 이제 이 영화를 본 다른 나라 사람들도 다 자기네 나라 얘기 같다라고 하면서 리메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예. 사실 봉준호 감독의 작품을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쭉 살펴보면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화들을 좀 많이 만들어 온 감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고 있으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네. 그런 영화들이 이제 많이 유명한데요. 예를 들면 살인의 추억, 괴물, 설국열차, 옥자 이런 영화들은 다 이제 사회적 차원에서의 어떤 고민거리들을 반영한 그런 영화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살인의 추억의 경우에는 이제 모티브가 이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인데 여기 보면 경찰이 우스운 행동을 하기도 하고 여러모로 무리수를 두다가 수사가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설픈 이런 행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의 경찰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모습이 또 우리의 이제 80년대를 살아간 우리의 전체 사회의 모습이기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80년대를 돌아본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고요. 괴물의 경우에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 이제 자기들이 만나는 실패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게 또 다른 실패를 낳는 게 아니라 괴물이라는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어떤 계기로 작용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설국열차나 옥자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사회적 맥락에서의 주제의식이 매우 명확한 영화들이죠. 설국열차도 이제 빈부격차라든지 계급의 문제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옥자의 경우에는 이제 채식이라든지 동물권 이런 것에서 접근하는 그런 걸 시작으로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은 봉준호 감독이 특히 강점을 가지는 분야이고 네. 이런 게 또 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봉준호 감독이 주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전에 칸 영화제 하면 바로 떠오르는 또 다른 영화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박찬욱 감독이죠. 그렇죠. 칸 영화제 하면 항상 박찬욱 감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그런 시기도 있었는데요. 그렇죠. 박찬욱 감독은 2003년에 영화 올드보이로 칸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대상을 받았습니다. 이 심사위원 대상이라고 하니까 1등 같은데 이제 2등상이죠. 네. 네, 2009년에 박쥐도 이제 심사위원상을 수상을 해서
2번이나 이제 상을 받는 그런 영예를 받았고요. 2016년에 아가씨로 또 이제 경쟁 부분에 초청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찬욱 감독은 2017년에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도 이제 위촉이 돼서 여러모로 화제였는데요. 그 전에 심사위원을 지낸 감독은 심사위원을 지낸 한국인은 1994년도에 신상옥 감독, 2009년에 이창동 감독, 2014년에 배우 전도연 씨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박찬욱 감독은 이들의 4번째로 심사위원을 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우리 영화 중에 칸 영화제에 진출한 작품들 또 다른 작품들은 어떤 게 있나요? 최초로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에 진출했던 영화는 2000년에 임권택 감독의 이제 춘향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 임권택 감독은 2002년에 취하선으로 또 감독상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07년에는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 이제 여우주연상을 수상을 했었고, 그리고 또 이창동 감독이 2010년에 시 이걸로도 이제 각본상을 수상을 했죠. 그리고 2018년 버닝으로도 이제 경쟁 부분에 진출을 했었는데, 네. 이때 상당히 뭔가 큰 상을 탈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기대만큼은 좀 성과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경쟁 부문 외에 다른 부분에 초청된 영화들도 많이 있는데, 그걸 소개하다 보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몇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뭐 어찌됐건 지금의 칸 영화제에서 과연 봉준호 감독이 이렇게 뭐 기립박수도 받고 평단이나 관객들의 반응이 좋다라고 이미 기대를 거는 좀 뉴스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과연 성과가 이렇게 이어질지 이 부분도 굉장히 어쨌든 관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봉준호 감독의 작품 이 기생충과 경쟁할 수 있는 작품은 어떤 것들이 이번에 나왔나요? 지금 이제 경쟁 부분에 나온 작품 중에 뭐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게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할리우드가 있는데요. 네. 이건 이제 호화 캐스팅 때문에 이제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브래드 피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마고 로비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쭉 나온다는 거죠. 이 영화의 모티브는 1969년에 일어난 맨슨 패밀리라는 이제 범죄 집단의 로만 폴란스키의 이제 저택을 습격해서 이제 살인을 일으킨 뭐 그런 사건인데요. 네. 이 사건을 그대로 재현하는 그런 영화는 아니고 좀 각색을 해서 어떤 허구적인 소재로 사건을 만들어서 이걸로 이제 영화를 찍었다라고 정보가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뭐 그대로 재현하는 영화라기보다는 이것도 1960년대를 좀 재현해 보려는 이런 의도가 실린 영화다라고 해설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작품 말고 다른 경쟁작들도 있나요? 짐 자무시 감독의 죽은 이들은 죽지 않는다 이런 작품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좀비들에 맞서는 3명의 경찰과 장의사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유력한 어떤 후보작 중에 하나로 스페인 출신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고통과 영광 이것도 이제 주요 경쟁 상대입니다. 네. 이 영화는 알모도바르 감독이 자신의 어떤 자전적인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놓은 그런 영화인데요. 이미 스페인에서는 3월에 개봉을 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은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의 영화 감독인 마르코 벨로키오의 밀고자라는 영화 있는데 이거 이제 시칠리아 마피아 얘기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자비에 돌란 감독의 마틴스맨 막심, 디아오 이난 감독의 남방역에서 만나다, 다르덴 형제의 어린 아메드, 아노 데스플레생의 루베빗, 마티 디옵의 아틀란티크, 테렌스 멜릭의 히든 라이프 이런 영화들이 좀 경쟁력이 있는 영화들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단히 많습니다. 네. 뭐 경쟁 부문은 아닌데 또 이번에 칸 영화제에 초청된 우리 작품이 또 있죠. 그렇죠. 이 배우 마동석 씨가 이제 주연 중에 한 명을 맡은 이제 악인전이 미드나잇 스크리닝 부문에 초청이 됐습니다. 네. 이 섹션에는 2014년부터 한국 영화가 6년 연속 초청되고 있어서 우리랑 참 인연이 있는 그런 세션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악인전이라는 영화는 조직폭력배들의 보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과를 잘 못 내고 있는 형사가 같이 이제 살인마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힘을 합치면서 이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이 영화 외에도 뭐 연재광 감독의 단편 영화 령희라든지 정다희 감독의 단편 애니메이션 움직임의 사전 뭐 이런 것도 각각 시네 파운데이션 부문하고 감독 주간 부문에 초청이 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뭐 칸 영화제 이름은 많이 들어봤습니다만 얼마만큼의 권위를 가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제 더욱 자랑스러울 수가 있겠죠. 네. 칸 영화제는 베를린 국제영화제, 베니스 국제영화제와 함께 세계 3대 영화제로 불리는 이런 영화 행사인데요. 네. 개최지가 프랑스 동남부에 있는 칸이라는 이름의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의 영화제가 됐습니다. 2007년까지는 이 칸 지역의 영화관에서 한 번 이상 상영한 영화만 초청 및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네. 2008년부터는 프랑스 전국 어디서든 1회 이상 상영했다면 이 기준에 맞춰주는 걸로 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칸 영화제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상이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황금 종려상인 것이죠.
네, 그렇군요. 과연 봉준호 감독이 칸 영화제에서 수상을 할 수 있을지 저희도 한번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